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경건한 징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징계의 프로그램은 몇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운영위원회는 징계와 관련해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죠? 징계가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좀 더 적용되는 사항이고, 뭐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징계할 때 막 무슨 진짜 막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하긴 좀 부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맘대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반 그 가정에서는 사실 뭐 큰 무리 없이 사실 집안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약한 부분, 그리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부분, 한 두서너 가지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이제 주지를 시키는 그런 어떤 징계가 홈스쿨 과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면은 아이들은 확실히 이 자제력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좋으면 막 한없이 좋아하고, 막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막 한없이 이렇게 막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막 부모도 없고 막 뭐 누나 뭐 동생도 없고 막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치달르기가 쉬워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짜증 난다고 뭐 저희 뭐 이렇게 막 성질 내면서 막 발 구르고 뭐 막 손에 뭐 있으면 막 집어 던지려고 하면 무조건 혼내요. 그건 좀 엄하게 혼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그 악이 올라오는 거죠. 악한 본성이 올라오려고 할 때 것들을 막 아무렇게나 막 발산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거짓말 합니다. 자기가 이제 혼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그럼 그게 나중에 드러난다. 그러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혼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저는 그냥 두 가지 정도, 뭐 많은 것들보다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이제 주지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나름의 징계 정책을 이제 가정에서 시행 중인데, 홈스쿨 가정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진행해 주시면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그쵸,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실 때 그런 것들이 좋은 역할들을 할 겁니다. 둘째, 관리자들은 이 정책을 교직원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울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라면은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가 아이들을 많이 대하게 되겠죠. 그 어머니들이 이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자녀 교육 방침이나 철학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잘 적용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뭐 잘 그쵸, 받아들일 수 있다. 좀 덜 힘들다. 뭐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머니한테 알려주면은 좀 더 좋겠죠. 각 지침은 정책이 아우르지 못하는 영역들을 더욱 세밀히 다루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자기 학급에 필요한 규칙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정 규칙들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학교라면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대원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준 세부 지침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 학급에 필요한 또 그 아래에 그쵸, 그 대원칙과 지침에 부합해서 그쵸, 또 필요한 그들만의 또 규칙들이 또
수립이 돼서 저기 뭐냐, 확립이 되어 있어야 그것을 어겼을 때 적절한 징계도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혹하게 가해지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그쵸, 많이 필요하고, 홈스쿨 과정에서는 이제 학교 같은 행정 절차 수준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그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견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창의적으로 징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위반 행위에 관한 정책들은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례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쵸? 신체 상해를 입히며 싸운다든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특별히 더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질 난다고 막 자기 맘대로 행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각 가정에 이제 그 방침에 맞는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논의를 해서 그 선정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그 징계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책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 정책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학생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신체 체벌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키는 절차도 수립해야 합니다. 저희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쵸? 문제가 좀 그렇죠. 이게 공정하다라는 것들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공적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자들은 교직원에게 운영위원회 정책의 실행 방향을 제공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을 교무실로 보내는 것이 교사들에게 유일한 대안이라면 언제 어떤 경우에 언제 그렇게 할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징계를 내릴지 누가 결정합니까? 관리자입니까? 교사입니까? 부모와의 소통은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학교에 복장 규정이 있다면 위반 행위를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여기서는 관리자가 역할의 경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만 말해두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징계를 시행하는데 관리자가 직접 할 거냐, 교사가 직접 할 거냐. 그러면은 뭐 만약에 교사가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관리자가 그쵸? 어디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가이드를 제시할 거냐? 아니면 관리자가 시행한다고 하면은 그럼 교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자한테 이렇게 이행을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관리자가 시행한다면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관리자한테 넘기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쵸? 현장에서 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뭐 위원회로 넘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전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징계를 할 수 있을 때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방편들, 한계 범위들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정책이 징계할 수 있다라고만 딱 돼 있으면 어때요?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이제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학교에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 가정에서야 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여유가 그쵸? 유동 상황에 그런 어떤 유연함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뭐 이런 행정 그런 어떤 부분 절차 수준에까지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죠. 그쵸? 근데 하여간 사전에 그런 원리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날마다 4~5명의 교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사 간의 학급 운영 규칙은 최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보며 올바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사의 재량권을 주는데 그 재량권이 이제 너무 제각각 나가가지고 전체 통일성을 해치지 않도록 뒤에서 정책과 세부 지침들을 미리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교사가 재량권과 개성과 그런 독특성을 발휘하는데도 전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그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기 부모와 저기 뭐냐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교사들은 대부분 일상의 교실에서 벌어지는 징계 상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관리자는 담임 교사들이 학급 운영 규정을 올바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또 이렇게 너무 나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특히 신입 교사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리자가 해당 학급 담임 교사에게 적절한 운영 지침의 초안을 제공해 주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별 교사의 성향과 필요에 맞게 규칙을 만들기 위해 여러 수정 사항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위반 행위를 장황하게 적은 목록보다 전체적이고 간단 명료한 규정이 훨씬 낫습니다. 네, 교실 징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일관성 있게, 그쵸,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발생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어느 날은 가혹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물론 벌어졌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항상 막 징계를 가하는 게 잘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상황을 봐서 주의만 주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징계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유연성 교사한테 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구는 그냥 대충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네, 누구는 그쵸 가혹하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했다면 그것이 옳다면 끝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이게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앞에 사람은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앞에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참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뭐 이런 걸 밝히진 않겠죠. 근데 그냥 갑자기 시행 안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 있는 사람만 그쵸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대로 끝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중간에 바꾸거나 폐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쵸 또 사전에 또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저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그 징계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한테 미리 그쵸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고 납득시키는 과정들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징계라고 하는 거를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존경심을 잃는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은 징계 실행 과정에서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홈스쿨에서는 이제 사실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나마 학교에서는 이런 행정 절차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제약 수단, 한계선이 행정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홈스쿨에서는 그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유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들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홈스쿨에서는 더 그쵸?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고 힘쓰고
부모가 성결과 그쵸? 경건과 거룩을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막아줘야 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좋은 부모인 교사들의 가장 큰 장점은 기꺼이 징계를 실행하려는 의지와 능력입니다. 신입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흔히 그들은 학생을 징계하면 그 학생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미워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그 교사하면은 누구나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생각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경험상 현실은 그와 정반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일관성 있게 징계를 실행하는 교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교사가 환심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교사 학생들한테 끌려다녀요.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은 교사라고 하는 게 결국 그 학생이라고 하는 데를 이끄는 리더잖아요. 이끌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한테 끌려다니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제 그 갈팡질팡하고 에너지가 막 소비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학생들도 시간이 가면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저렇게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한테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더라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관성 있게 그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다른 거에 에너지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쭉 나갈 수 있게 그 제반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리딩이죠. 리딩 해주는 교사를 궁극적으로는 좋아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편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처음부터 환심 얻는 거에 그 두려움을 갖고 비중을 두기보다는 차라리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징계를 통해서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을 사실 더 두려워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교사가 되는 지름길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아이들을 그쵸? 그 매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뻐해 줄까가 중요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가정에 건전한 질서를 세워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365일 생활을 하는데 그쵸? 이런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없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곳으로 이렇게 쭉 나아갈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시행하는데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오히려 그걸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걸 만들어준 부모를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징계하는 거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징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독단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지난해 로고스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피드백을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창의적 설문조사 도구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제시한 기준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교사의 교실 운영 방식은 분명히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구성한 설문조사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교사가 감정적으로 징계하지 않는가? 징계 기준이 그 상황에 적절한가?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교사가 되려면 학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징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지혜와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어느 얘기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죠? 아이들, 그쵸?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이제 홈스쿨을 염두에 두고, 그 아이들을 이제
그 할 때 그래도 아이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아이들이 또 악한 심성으로 이제 그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가끔은 아이들의 솔직한 속내를 좀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라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고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결국 가장 잘 발견하는 사람은 그 아래 있는 사람이 아래서 이제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 왜냐면 자기가 가장 피부로 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입장과 그런 어떤 그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귀를 열고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우리의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그거를 이제 또 악용하는, 그리고 또 워낙 현 세대는 이제 그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세대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 각자의 그쵸?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의무를 강조하죠. 그래서 선생님을 일단 존경해라 를 얘기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어떻게 선생님이라도 의심해라. 그래서 너의 어떤 권익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신고해라. 이걸 기본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묻기도 어려워요. 그랬다가는 대번에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당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활용해가 선생님을 막 이렇게 쥐어 누르고 짓밟는 그런 걸로 악용되기가 쉬우니까 이런 걸 이제 묻기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참 현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렇게 건전하게 서로가 그쵸? 돌아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막히게 되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그쵸? 말세로 가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사회 전반에 적용이 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별개 얘기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때때로 저는 교장이나 교사로서 날마다 부딪히는 모든 개별적 상황에서 올바로 판단하는 법이라는 책을 탐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모든 방법론을 다루어 놓은 책은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학생은 저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쵸? 아무리 정책을 잘 짜놓고 아무리 뭐 지침을 잘 짜놓고 아무리 뭐 징계 수준이나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놔도 그쵸?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을 다 완전히 대처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처해 있는 학생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조합되면은 진짜 무한대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잖아요. 학교는 또 한 반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잖아요. 물론 가정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옛날처럼 뭐 한 가정에 뭐 막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그게 조금 이제 상황이 가정에서는 좀 수월한데 학교에서는 이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또 교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가정이라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달라요. 똑같은 부모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성향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감안을 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몇 안 되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또 배경에 있는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놨으니 참 학교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쵸?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것이 참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 해볼게요. 1986년 전미 올해 교사상을 수상한 동기부여 강사 가이두두는 문자 그대로 학생 책상에 앉아 아이들의 특성에 관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징계하려는 학생들의 특성과 개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 초등학교에서 휴식 시간을 감독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지혜와 분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경우를 생각해 봐도, 그니까, 좀 이렇게 혼나는 거를 별로 개의치 않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게 혼내도 뭐 별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또 내성적이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막 그런 어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막 이렇게 굉장히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다고 해서 뭐 감수성 뛰어난 애가 뭐 저기 뭐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랑으로 그쵸? 예, 은혜로 잘 감안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그쵸?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그쵸? 그냥 말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부모들은 그냥 학교에 맡겨버리고 그냥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친권 유인론에 의해서 그 교사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모한테 이제 보고가 되면서 사실 부모가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가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최종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얼마나 그쵸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학교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하려면은 그냥 현대 부모처럼 그냥 뭐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고 나는 내 시간을 가질 거야. 그죠? 그래서 아이들 보내놓고 커피 타임하고 참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키우면은 나중에 그쵸?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를 결국 얻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잘 대비해야겠죠.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또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아주 특별한 징계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결정이 요구됩니다. 신속한 징계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다른 신자와 그 상황을 진지하게 의논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겸손해야 돼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책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일단 나오는 대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해요. 뭐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사실 뭐 그런 어떤 밑바탕이 없잖아요. 뭐 기독교적인 과목들을 가르치고 홈스쿨을 뭐 해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해놓은 어떤 선대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뭐 이론이나 뭐 어떤 뭐 교리나 신학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진짜 여기 보는 것처럼 지혜로 기회로 지혜와 기도로 적용해서 아이들에게 잘 길러내본 그런 어떤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본 어떤 어떤 기초적인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일단 그거대로 진행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해봐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면 더 좋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과격하게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좋은 부분들도 얻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칠 부분도 찾게 되는 거죠. 하여간 이거 이제 제 경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은 먼저 그러니까 홈스쿨하고 기독교 학교가 많이 좀
세워져서 운영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수월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잠은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가면서 저희 부모 세대들은 사실 자녀들을 잘 진짜 비교적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도 잘 키우고 기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우리 후세대에서는 더 많이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징계를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탁월한 경청자가 될 뿐 아니라 바른 질문을 던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최선을 다해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쵸? 이거 중요합니다. 예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요게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은 부족한 부분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런 부분도 잘 보완해야 됩니다. 학생을 징계한 다음에야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을 갖고 그쵸? 그 적절한 징계를 시행해야지 그냥 딱 보고 아 이거구나 너 이 자식 왜 그랬어 하면서 막 혼내고 나는데 이제 아이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런 나중에 이제 것들이 밝혀지고 이제 참 그쵸?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부모 세대에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적절한 징계가 아니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관리자들은 학생 앞에서 교사의 징계 결정을 항상 지지해야 합니다. 이거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교사의 징계가 약간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큰 틀에서는 맞지만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 앞에서 딱 지적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고쳐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막 그 어떤 아이를 그 징계하는 상황에 있어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아이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아이들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악한 본성이 그 틈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엄마가 무언가를 혼내려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쪼로로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 뭐 어쩌저쩌저쩌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빠한테 가든지 엄마한테 가든지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빠한테 가면 더 혼난다. 그쵸?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관리자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막 학생들 앞에서 툴툴툴 대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뭐 저기 뭐냐 이게 저기 학교 당국이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참된 화목과 화평이 깨지게 될 겁니다. 성결과 거룩의 열매에 있어서는 큰 해악이 올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지지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따로 우리들끼리 해결을 하고 해결된 사항들을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나중에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멋진 결혼 생활과 아주 비슷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지도자들의 연합된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각 개인은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실수가 있었다면 교사나 관리자는 나중에라도 해당 학생을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징계도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장은 자신의 징계 결정이나 개별 학생과 논의한 사항이 비밀로 남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학생들이 징계받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을 거라는 사실에 대비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행위가 잘못이라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같은 기준을 실행하고 유지하기 위해 해당 학생을 적절히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학생 한 명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징계는 결국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들도 좀 미안하긴 해요. 첫째를 많이 혼냈죠. 그쵸? 근데 그 첫째가 혼나는 게 사실 다 혼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첫째를 이제 그 혼내면서 다른 애들한테도 경고를 가하는 거죠.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문이나 뒷말이 나도는 것을 막기 위해 학급 전체에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해당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고 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로 그쵸? 이 부분이 이제 학교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영원한 비밀이라는 거는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렇게 쉬쉬쉬쉬쉬 덮고 그쵸?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맞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그쵸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이렇게 하면 대번에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 가서 고소장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참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를 운영을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결국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에 이제 이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루는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외부로 막 이렇게 알려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맺는 열매들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징계하고 키웠나라는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는 그 사람들은 대번에 생각하겠죠. 아,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그 부모의 그런 어떤 불신앙이라고 해야 돼, 불경건이라고 해야겠죠. 불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요.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